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6월 17일 날 봤던 지방제 9급 한국사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직보다는요, 시험이 조금은, 난이도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하급의 문제는 한 10문제에서 한 12문제, 15문제까지도 볼 수 있고요. 한 4, 5문제, 현대사 쪽으로 갔을 때, 고대사에서 여러분들 좀 안 봤던 것들 하나 정도 있고, 이제 현대사로 왔을 때,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이거 뭐지? 라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잘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문제 우리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있죠?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우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선사시대 문제는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된다. 자, 1번 틀린 학생도 은근히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도 1번. 어떤 학생 그런 것도 봤습니다. 95점을 맞았습니다. 하나 틀렸대요. 뭐? 1번 틀렸어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이 녀석아 그랬었는데 예. 자, 한반도의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라고 했네요. 자, 구석기 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순배찌르기 등이 사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를 우리는 세 시기로 나눕니다.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눕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그 돌 도구를 쓰지 않습니까? 주먹도끼, 전기에 쓰는데요. 뭐 구석기 전체에 다 쓰긴 하는데 전기에 하나의 도구가 다용도로 쓰입니다. 요즘 말하면 맥가이버 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기의 모습이고 순배찌르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은 후기에 나옵니다. 후기. 알겠습니까? 구석기 후기에 나옵니다. 후기. 그래서 순배찌르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촉이나 화살촉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때를 구석기 후기 또는 중석기 시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에는 잘못된 게 1번이 잘못됐어요. 그럼 1번 다음에 2번 보자. 신석기 시대 집터 대부분은 웅집이다. 자, 웅집 알죠? 자, 웅집 여러분들 반지하형 가옥이죠. 그죠? 청동기는 지상가옥가. 위치, 강가나 해안가에 있는 게 신석기고 야산이나 구름, 배산 임수 취락에 있는 것이 청동기다. 그리고 신석기의 웅집은요. 여러분들 주춧돌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근데 가운데 센터에 화덕이 있다는 거, 난로차례. 그리고 청동기 때는 주춧돌이 있어요. 주춧돌은 나무가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을 개놨다. 우리 한옥 보면 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센터가 아니라 사이드 한쪽에 떨어져 있다는 거. 알겠어요? 난로가 떨어져 있고 저장 구덩이가 따로 이제 밖에 있고요. 이제 창고 같은 게 밖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소위 이걸 보고 장방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형의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네, 맞고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때로는 장식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조개 껍데기 가면 신석기 시대 예술과도 관련이 있죠? 예, 맞고요. 청동기 시대 전형적인 유물로는 비파형동검, 붉은간 토기, 반달돌칼, 홈자기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파형동검 알겠어요. 그쵸? 철기 시대는 무슨 동검? 세형동검. 그쵸? 자, 비파형동검. 그리고 비파형동검 거친무늬 거울 이런 것들입니다.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은 철기 시대 거고요. 그때 철기 시대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의식용 도구로.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토기 같은 거 공부 많이 했었죠. 토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토기. 붉은 간과 검은 간 구분 잘 하시라 말씀드렸고, 예, 잘 하셨을 거고. 자, 반달돌칼, 홈자기, 그리고 우리 농기구 하면 청동기구만 잘 기억해놓으면 돼. 반달돌칼은 다 알아. 홈자기 한 다음에 무슨 도끼 하나 있지? 바퀴날 도끼. 알겠습니까? 바퀴날 도끼, 홈자기, 반달돌칼. 이건 청동기 시대에 사용됐던 석재 도구다라는 거. 청동기 농기구는 따로 없어요. 알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 1번의 정답 1번이다. 1번이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면 2, 3, 4번 중에 순간 당황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4번을 썼대요. 왜? 검은 간인가? 검은 간인가? 붉은 간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큰일 났다. 1번부터 틀렸으면. 근데 이제 다행히 하나 틀렸는데, 예. 참고로 점수 말씀드리면 지방직에서 적어도 합격선에 들어간다. 지방 저 외진대를 신청했다 빼면은 최하 90 이상 맞아야 돼요. 알겠어요? 90이면 좀 한국사만 봤을 때 95는 맞아야 합격을 한다. 그만큼 국가직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수월한 편이었다라는 거. 자, 2번 문제 갈게요. 다음 자료를 쓴 역사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요. 자, 이번 시험 문제는 이제 인물상, 자, 인물이 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역사란 무엇이뇨? 라고 했습니다. 자, 농담삼아 아, 비야 이거 나왔어요. 아는요, 나, 아자입니다. 비는 나가 아니다. 이거는요, 신체호거든요. 신체호. 아와 비와의 끊임없는 수행이다. 이거 나왔을 때 하면은 아하 신체호 조선 상고사구나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근현대의 어떤 그 역사 서술하는 양반들, 민족주의사, 사회경제사, 그 다음에 또 진단학계, 실종주의사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둬야 됩니다. 인물들과 저서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문일평, 뭐 안재홍이라든지 이병도, 손진태, 그 다음에 백남훈 이런 분들은 쭉 알아둬야 됩니다. 국가직에서 손진태가 나왔었습니다. 네. 보자고. 아와 B와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여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 어쩌고 저쩌고 조선사라 하면 조선민족의 글이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다. 이게 조선상고사입니다. 이거. 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신채호 선생님이니까 여유당 전설을 발간하여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재평가했다. 자 우리 실학자 누구 기억해? 여유당 전수하면 정약용이거든요. 정약용. 근데 여기서 실학자가 지금 실학자 정약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언급하는 사람 조선학 운동이라는 거예요. 1934년 조선학 운동 이거 한 사람들이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 양반들입니다. 정약용 서거 99주년 뭐 어떤 책에는 뭐 100주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정약용 서거 뭐 서거는요 죽었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정약용이 죽은 다음에 99년 기념해서 여유당 전설을 발간했다라는 거. 한마디로 이제 정약용을 재평가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 조선학 운동 했던 이 양반들은 조선의 사상사는요, 정약용 시작해서 정약용으로 끝난다. 이렇게 강조했던 양반이에요. 신채호는 아닙니다.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등 애국 명장의 전기를 써서 애국심을 고취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농담삼아. 우리 문제풀이반 학생들은 더 기억을 잘 할 텐데, 신도기가 최영을 죽여서 초상났다. 신독이 뭐야? 신채호 독사신노. 최영을 죽여서 신독이는 이순신전. 최영의 최도통 이꼴 최영이에요. 을지문덕입니다. 신독이 최영을 할 때 이순신 최영 을지문덕이 들어가요. 죽였대요. 지금 죽였으면 초상 났을 거 아니야. 초상은 뭐냐?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이게 초상이야.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군가는 나는 안감 이랬어요. 안감은 뭐냐면 안재홍은 조선상고사 감 이런 겁니다. 뭐 굳이 그것까지 안 하더라도 그런 이렇게 말글을 만들어 갖고 이제 외우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네. 2번이 신채호와 관련 있고요. 자, 조선사회 경제사 세계사적 보편서 속에서 한국사를 해석했다. 이거는 백남운이라는 사람입니다. 백남운, 사회경제사 백남운. 그래서 이제 유물론적 어떤 공산주의 그 경제관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도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고대 농경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상업사회 또 공산주의 사회까지 발전해 갔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발전해 갔다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역사는 정체돼 있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식민사관에서 얘기했을 때 그걸 비판한 것이 일제의 정체성을 비판한 것이 백남운의 조선경제사회사 이거다. 자, 그 다음에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시험 문제도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되니까 동아일보 동그라기 쳐놓으세요. 동아일보 이걸 조선일보라고 바꿔치기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료에 뭐가 나왔을 때 요양반 조선민족이 얼 하면 뭐야? 얼 하면 정인보야. 알겠습니까? 얼 하면 정인보. 혼 하면 누구? 박은식. 조선심 하면은 문일평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민족 혼을 강조한 게 박은식. 알겠습니까? 그리고 얼 강조한 것이 정인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조선심이라고 강조할 때 그 심은 누구냐? 마음심인데 그 마음은 세종대왕을 가르치는 겁니다. 알겠어요? 세종의 가르침, 세종의 애민정신 이런 걸 얘기한다라는 거. 혼, 얼, 심 이렇게 기억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정인보 선생님이다라는 겁니다. 뭐 신채호의 제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문제. 요것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 양반들은 금방 찾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위인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꼭 신채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2번의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요거는 난이도 하짜리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문제를 지금 처음 본 양반들은 눈으로 같이 스캔하면서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본 양반들은 없는 것 같은데. 자, 보자고요. 구서당 십정이다. 자, 구서당의 중앙군, 지방군의 십정이다. 이건 어느 나라? 통일신라 어느 왕?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중앙군과 지방군. 자, 여기서 십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십정. 전국을 구주 오소경도 신문왕이죠. 그죠? 그래서 구주로 나눴을 때 각 주에 일정씩 배치. 근데 어느 주만 2계정 배치? 한산주 이꼴 한주. 알겠습니까? 한산주 이꼴 한주. 여기에만 2계정을 배치했다. 왜? 국경지역 가장 넓은 영역. 알겠어요? 국경지역 가장 넓은 영역. 한산주 지역이 위치가 여기가 된단 말이야.
요 지역이 한산주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위에 누구랑 발해와 국경 지역이고 9개 주 중에서 가장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두 개 정을 배치했다. 그리고 우리 한산주 하면 한산주 도독으로 갔던 김대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김대문, 한산기라는 걸 썼거든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문풀 이거를 해설을 하는 이유가 시험 끝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앞으로 잘 보자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5위 진관체제 나와 있습니다. 5위 진관체제. 조선 전기인데 어느 왕 때일까? 세조입니다. 세조. 알겠습니까? 세조. 됐지요? 예. 오군영입니다. 오군영. 그 다음에 소고군. 오군영은요, 선조 때 임진왜란 초기에 훈련도감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훈련도감. 그 다음에 인조가 왕이 되고 인조 반정 이후에 뭐야? 총, 수. 숙종 때 금이영까지 해서 오군영 체제로 간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은 전기의 5위, 후기의 오군영 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개항기 때 대해서 개항기, 개화기 때 이영 체제로 갑니다. 무이영, 장화영, 이영 체제.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 예. 그리고 소고군이다. 이 오군영이 완성된 건 숙종 때고요. 소고군과 함께 만들었을 때가 임진왜란 중에 초창기에 훈련도감과 함께 소고군을 만들어요. 그 지방군 소고군 체제. 진관의 복구죠. 그러니까 이건 지방군은 어떻게 돼? 조선은 진관. 처음에 이제 영진군에서 진관에서 재승방향으로 갔다가 박살이 나고요. 임진왜란 막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소고군 체제로 간다. 소고군은 누구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노비도 포함됩니다. 만약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을 때 임진왜란 이후 노비들은 군공을 세울 기회가 생겼다. 맞아 틀려? 맞지. 왜? 소고군에 노비도 들어가니까. 알겠습니까? 소고군에 노비가 들어가니까 노비들도 군에서 공을 세우면 신분 해방되고 이런 경우 있단 말이야. 네. 자, 이건 조선 후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조선 후기. 자, 2군 6위 주현군과 추진군. 2군 6위는요? 2군은 누구 때 만들어요? 2군은 현종 때. 6위는 누구 때? 성종 때. 그러니까 6위가 뒤에 있다 해서 뭐 뒤에 만들었다 이게 아니야. 그래서 2군 6위 체제가 완성됐다. 이거는 이제 현종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6위가 먼저 만들어지고. 네. 자, 그 다음에요. 주현군과 주진군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현군은요, 5도죠, 5도. 5도, 치안과 국방. 그 다음에 주진군은요, 양계가 되겠지, 양계. 그러니까 이거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리을은요, 현종 때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추정컨대 현종이다. 뭐 대놓고 딱 현종이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게 이제 5도 양계 시스템이 갖춰진 거고, 또 2군까지 만들어진 거니까.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대왕 현종 때. 그러니까 순서가 2번 이렇게 나옵니다. 2번. 그래서 통일신라 기억, 고려시대 리을, 조선 세조 때 니은, 조선 후기 디귿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 우리가 고대사 들어가기 전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선사시대 문제 한 문제, 1번 문제 나왔고요. 지금 우리 4번 문제에서는 철기시대 국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출제될 수 있는 덩어리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고조선이죠, 고조선. 그쵸? 고조선 부분에서 덩어리로 한 문제. 근데 여기서 고조선 문제는 안 나왔는데 앞으로도 고조선 문제까지 같이 세트로 꼭 기억해놔야 돼.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들어가기 전에는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 한 문제 보자. 철기부터 이제 우리 뭐 역사시대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고조선 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철기시대 여러 나라 하나. 볼까요? 옷은 흰색을 숭상하여. 옷은 흰색을 숭상하여. 자, 흰 옷 나온다. 그럼 100% 어디야? 부여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옷이 나왔다 하면 어때요? 공무원들에게 자비청, 자비청황, 자단비노 이런 게 있지, 그지? 자비청은 백제고요. 자비청황은 뭐야? 신라 골품제고요. 자단비노는 뭐야? 고려 광종이고요. 공복제정이죠. 그때 이제 옷 하나 나오고, 알겠습니까? 옷 하나 나오고. 굳이 옷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사진으로 나오는 게 백제 사신이 뭐 중국 양나라에 갔네. 양직공도 옷 모습 좀 보입니다. 그리고 옷의 색깔을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색으로 했을 때는 부여는 100% 흰색. 알겠습니까? 우리가 백이민족이라는 말이 나온 게 여기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100% 흰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냐, 우리 고조선 있죠. 그 전에 고조선. 위만은 오랑 케이스 옷을 입고 왔다. 위만은 고조선의 조선인의 옷을 입고 왔다. 이랬을 때 마이크가 왜 안 들어가? 잘 들리죠? 쌤, 괜찮죠? 할게요. 예. 아무튼요. 그냥 합니다. 네. 어차피 이 마이크 들어가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흰 옷을 입고 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생소해 보여요. 흰 배로 만든 큰 솜에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었다라는 거. 이건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흰 옷에서 끝나면 됩니다.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부여의 별종 줄쳐놓으시고, 부여와 같지만 또 다른 기질도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이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알겠습니까? 고구려. 자, 부여계통이다라고 하는 게 공부한 학생들이 좀 더 생각하고 착각할 게 뭐가 있냐면 부여에서 나온 게 고구려가 메인으로 생각하세요. 일단 이때 나오면. 그리고 고구려에서 또 별종으로 또 튀어나온 애들이 있어요. 옥저동해야.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것이 부여에서 옥저동해도 나와. 알겠어요? 그런데 옥저동해 나오려면 이런 저거 안 줘요. 아예 그냥 읍군 삼로를 주거나 걔네들의 어떤 풍속을 주거나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또 남부여라는 게 있지. 성왕 때 남부여. 그러니까는 백제도 또 언급할 수 있는데 여기에선 지금 이런 국가들을 얘기할 때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는요 백제라는 게 언급이 되지 않아요. 사만 중에서 마한 별한 진한 요 정도만 언급되지. 그러니까 백제는 제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고구려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부여와 고구려 잡았으면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혼인 풍속으로 민면의리제가 있었다. 뭘까요? 옥저죠. 민면의리제. 10세 내외에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양육해서 키워. 나이가 20대 가까이 됐을 때 그 여자네 집에다가 돈을 주고 소수품을 많이 준다는 얘기야.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고구려는 되게 부끄러워했습니다. 내가 내 딸 팔았냐? 아니야, 안 받아. 이랬는데 옥저는 많이 받았다. 네, 이걸 옥저고요. 나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였다. 이 멘트는 뭐 그냥 거의 수거처럼 기억해. 사만이야, 사만. 대정분리 사회할 수 있는 거 사만. 자, 천군이 제사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 남의 물건 훔쳤을 땐 12배로 배상하게 했다. 자, 여러분들아, 12배로 배상하게 했지요.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좀 착각을 합니다. 자, 이거 할 때 우리가 부여랑 그 다음에 고구려 법률이 있고요. 풍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여와 고구려 법률 풍속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공통점. 알겠습니까?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있니? 일책 12법이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소 발굽이 갈라지는 걸 보고 점을 쳤다. 소를 죽여서. 무슨 법이 있어요? 우제점법. 또는 점복자 써서 우제점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데려간다. 형사취수제. 요것도 이제 하나 이제 부여와 고구려 공통점이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몇 부족 연맹체야? 부여 5부족 연맹체제. 왕 플러스 사출도. 그 다음에 고구려는요. 계르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소노부. 5개 부족. 5부족 연맹체. 그럼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에서 결정했대요. 이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회의.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나오면 아하,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부여, 고구려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알았어요? 떠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책 12법이 나온다. 일책 12법이 나온다. 그럼 제일 먼저 이거 부여, 고구려 둘 다다 라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나와? 부여에 많이 나와. 부여에 많이 나온다고. 만약에 선택지를 봤을 때 일책 12법이 나왔는데 부여가 내용이 없다. 1, 2, 3, 4번에. 그러면 그 다음에 고구려 때리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될 때 일책 12법은 이쪽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출제를 할 때. 우제전복이다. 여기도 부여할 때 많이 나옵니다. 부여할 때. 물론 고구려도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형사출세다. 여기는 고구려 쪽에. 시험 나올 때 고구려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라고요. 그 다음에 5부족 연맹체. 얘는요. 그냥 부여나 고구려랑 똑같아. 대신 여기서 5부족 연맹체다 했을 때 부여 쪽에 가려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 사출도. 마가우가 저가 구가 하면은 5부족에서 답이 되는 거고 부여 쪽에 답이 되는 거고 여기는 계르부 무슨 부 다 외우지 말어. 계르부 고시 왕이 독점. 고구려 태조왕. 전로부에서 왕미족 채택. 계르부, 전로부, 관노부, 소노부 이런 게 있습니다. 순노부까지. 여긴 둘 다 같고요. 제가회의 나온다. 부여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가회의는 고구려에 나와요. 고구려. 알겠습니까? 고구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가 공통점이란 말이야. 공통점. 그랬을 때 쌤이 지금 동글배기 침대 있죠, 그죠?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보면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로 갚는다. 일책 12법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먼저 부여, 고구려 둘 다 공통점이야. 그러면 가에 보니까는 부여가 돼 있지. 만약에 여기다가 나라고 해도 맞아 틀려. 맞다니까. 알겠습니까? 맞다니까. 네. 일단 3번이 답이네요. 자, 4번에 나, 단궁, 활. 단궁이란 활,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다. 자, 여러분들 단궁하면 어디야? 동해지, 동해. 만약에 고구려 나오려면 무슨 궁? 맥궁 나와야 돼요. 맥궁. 과하마, 반어피는요? 이건 100% 그냥 동해제. 그치? 자, 이거랑 음이 3개잖아. 단궁, 과하마, 반어피. 단궁, 과하마, 반어피. 단궁, 과하마, 모피. 틀리지? 말, 주옥, 모피. 이거는 부여 거지.
실수로 틀린다니까? 조심하라니까? 말, 주어, 모피는 부의 특산물이야. 단군, 과마, 반어피는 어디의 특산물? 동의 특산물이고. 알겠어요? 말 빨리 해봐요.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파인애플, 뭐 애플, 바나나, 파인애플, 뭐 일본이라며요. 그게 나 그럼 외국인 줄 알았더니 일본 사람이라며. 그런 것처럼 말 빨리 바꿔놓으면 여러분들 순간 헷갈린단 말이야. 단군, 과마, 반어피, 단군, 과마, 반어피, 단군, 과마, 반어피, 반어피를 모피로 바꿔놓는다든지 말, 주어, 모피, 말, 주어, 모피, 과마, 주어, 모피, 과마, 주어, 모피 이렇게 해봐. 그럼 같은 말인데 어우씨 조심하라고. 알겠습니까? 조심하라고. 자, 여기는 4번은 동의의 특산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단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박달나무 단자를 쓰거든요. 근데 그냥 맥궁은 좀 크고 단궁은 짧다, 짧을 단자 쓴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외워. 그래서 고구려는 큰 녀석들이니까 큰 활 쓰고 얘네들은 작은 거구나. 이 미니 활이 좀 좋았나 봐. 그래서 중국에 수출하고 막 그랬어요. 알겠죠? 예. 4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여러분들 처음 좀 당황하셨을 겁니다. 당황하셨을 겁니다. 예. 보자고. 다음 글을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요. 그런데 적어도 공부를 하신 양반들이면 가 같은 경우 낭의 화상, 백골보강, 탑 비문이다. 낭의 화상 정도는 우리 알아요. 최치원의 사산 비명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사산 비명 중에 하나. 이거 최치원이다. 나머지는 좀 모르겠어. 견훤이 나와요. 고려 왕서가 나와요. 견훤이 나옵니다. 이 양반들 딱 보면은 최치원 나왔구나, 견훤 나왔구나. 이거는요, 견훤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견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대견훤 고구려 왕한테 글을 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글을 보낸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은 가는 우리가 낭의화상 비문에서 최치원인지 알았어.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거 글 있었습니다. 신라말의 삼최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신라말의 삼최야. 삼최. 최씨성을 가진 3명이란 얘기예요. 최. 첫 번째 지금 가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나에 있는 양반이 있고 다에 있는 양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 치원이야. 최치원. 이 양반이 12살에 저쪽 당나라 빈곤과에 시험 보러 갑니다. 출생 연도는 모릅니다. 근데 12살에 몇 년도에 갔다는 걸 역순해서 12년 때리면 이 양반이 대충 언제 태어난지를 알아요. 신라말에 태어났습니다. 예. 시기는 이제 갔다 돌아왔더니 진성여왕 시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나는 누구냐면 견훤을 대신해서 고려에게 어떤 국서를 보냈다. 그러니까 견훤의 책사 역할을 하는 견훤의 공무원이야. 자, 이 사람은 최승우라는 사람이야. 최승우. 알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뭐가 있니? 낭원대사 어쩌고저쩌고 이 양반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상 이실육구합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합니다. 두리뭉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설명하지 않았어.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 설명하겠다고. 안 하냐고. 욕하지 말고. 최언위라는 사람이야. 최언위. 알겠어요? 최언위. 이 양반은요, 신라 말의 최씨들 다 뭐 출신이냐? 육두품 출신이야. 이 양반들 육두품 출신. 신라 하대 들어가면서 육두품이 정치적 좋은 자세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원이 얘는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야, 너 신라 여기서 성공 못해. 그러니까 너 그냥 다른 나라 가서 당 드립을 꿈꿔라. 너 장원급제 못하면 죽는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면서 당나라 가서 빈곤과 합격하고. 이 양반이 뭘 썼어요? 당시에 당나라 말기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황소의 날, 토황소 경문. 알겠습니까? 대자보 썼어요. 한마디로 지명수배한 거야. 황소 너 빨리 와, 아니면 너 죽는다. 이거 썼어요. 나름의 어떤 공무원 생활합니다. 하지만 이 양반은 외국인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국내로 돌아옵니다. 와서 봤더니 진성여왕 때 나라가 멍멍이판이야. 돌아와서 이 양반이 진성여왕 때에게 글을 올립니다. 뭘 올려요? 시무십조를 올립니다. 핵심의 골자는 뭐냐? 골품제, 썩어빠진 골품제 없앱시다. 그리고 과거제를 통해서 공무원 뽑으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골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지. 그래서 진골들한테 속된 말로 까이고 이 양반이 그냥 유랑생활을 해요. 그래서 가야산에 들어가서 신선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요, 최치원은 진성여왕 때 나름 공무원으로 등용돼서 활약을 하려고 했으나 진골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그냥 은퇴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이 양반이 이제 경상도로 돌아다니면서, 이 양반이 전부 군산 출신이거든. 지금 땅으로 보면은. 경상도 돌아다니면서 유유자적하면서 도교에도 심취하고 불교에도 심취하고 유교에도 심취하고 돌아다녀요. 하다 보니까는 저쪽 부산 앞바다에 바닷가가 보입니다. 이야, 여기 바다 참 이쁘다. 이 양반의 호가 고운, 외롱구름, 고운 최치원이거든. 또 해운이라는 호도 있어요. 영화 있죠? 해운대라고. 그 해운대 지명이 이 양반 호에서 나온 거야.
이 양반이 그냥 거기 바다를 이렇게 지나갔다고. 또 하나 뭐 바로 옆에 가면 뭐 있어? 태종대 있지, 태종대. 그건요, 김춘추가 우와 여기 절벽 완전 짱. 그래서 태종 무열왕. 그래서 그 태종대 된 거야. 알겠습니까? 언덕배기란 뜻이야. 대라고 하는 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는 그런 인물이고요. 최승우 이 양반은요, 후백제 견훤의 책사로 간 양반입니다. 견훤의 책사로 간 양반이 누구? 최승우. 그러면요, 최언위나 최승우나 우리가 사실상 언급이 잘 안 된다 하자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옵니까? 자, 결국은요, 견훤이랑 고려랑 싸웠단 말이야. 얘는 이제 고려 왕건 책사거든. 왕건 책사고 이제 고려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공무원 생활도 합니다. 최언위는 신라가 있고요, 후백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가 있어요. 누가 1등 했어요? 후삼국을 누가 통일했어? 왕건이가 통일했지. 왕건이가 1등 했지. 1위는 누구야? 왕건. 이렇게요. 후삼국 시대에 1등한 녀석, 1위한 녀석이 왕건이다. 왕건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최언위. 이 양반이 1위했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 양반은 그리고 또 한 번 또 언급이 돼요. 어디서? 등제서열 사건 기억납니까? 발에? 등제서열 사건. 오소도의 아들 오광찬이가 최언위가 1등하자 왜 우리 아들이 1등 못해요? 이러면서 그때 그 1등한 양반이, 빈고가 1등한 양반이 저 양반이야. 그래서 저 양반도 빈고가를 봤다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 말의 삼체. 예. 처음 보시는 분들 공부 좀 하셨어도 이건 조금은 당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치부하진 않겠습니다. 야, 최초하면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뭐 선생님들 마인드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학생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5번부터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예. 골품제를 비판하고 호족 억압을 주장했다. 자, 골품제 비판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호족을 억압했다? 호족과 함께했지, 그지? 호족과 함께해서 호족 중에 누군가는 신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골품제가 깨지고 우리도 정치적으로 등용될 수 있다. 그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호족 억압 X. 국립교육기관인 태학을 공부했다. 자, 우리 고대부터 국립교육기관 하면은 소스리망 때 태학이죠. 소스리망 때 태학. 만약 이거를 신라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럼 신라는요, 신문왕 때 682년 신문왕 때 뭐? 국학. 근데 경덕왕 때 태학감. 학교 이름 바뀌어요. 근데 태학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태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양반은 누구야? 경덕왕이야. 이거 신라 하대고 경덕왕 신라 중대란 말이야. 안 엮인다고. 알겠어요? 네. 해공왕 때 다시 뭡니까? 국학으로 바뀌죠. 여기는 이제 고구려 소수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수리만. 자, 그 다음에요. 3번.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 왕조에서도 벼슬하였다. 자, 고려 왕조에서 벼슬한 양반은요, 견훤이라는 이 양반은요, 백제에서 벼슬한 거지, 후백제에서. 이 양반 안 했어. 이 양반은요, 이 양반은 왕건에게 조금 저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정도였어. 안 했어. 그래도 알겠습니까? 이 양반만 했습니다. 이 양반만. 공통점이 아니죠. 그렇죠? 참고로 최치원의 사촌 동생이 최연입니다. 됐습니까? 예, 뭐 그런 것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최승로라는 사람이 고려 성종 때 나오죠. 시무 28조. 예, 최연이 이 사람의 저 밑에 후손이에요. 후손. 예, 그 뿌리가 그렇게 된다. 당나라에 가서 빈곤과 급제했다. 답은 4번이다. 알겠습니까? 4번이다. 네. 최치원을 알면 일단 50%는 맞출 수 있어요. 최치원을 알면 가를 보고 최치원 신라에서 끝나고 고려 공무원 안 했는데 이 양반 빈곤과 봤는데 그리고 이 양반 뭐 태학 이건 아닌데 하면은 답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자, 4번 문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5번 문제 봤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가 나오냐? 앤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본 승려입니다. 그리고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양반이 당나라, 크게 봐서는 중국, 당나라 가서 여기에서 이제 불법을 이제 연구하러 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유학 갔다 온 거야. 썼던 뭐랄까요? 기행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행문 좀 있지요. 그쵸? 해초 같은 거 일본 갔다 오잖아. 막 인도 갔다 오잖아. 왕호천 축국전. 중국 갔다 왔다라는 기행문들은요, 동아시아 일대, 저쪽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이건 이제 원나라 갔다 온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고려 성종 때인가요? 조선 성종 때, 요때 이제 최부의 표해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명나라 갔다, 이제 제주도 일하러 갔다가 아버지 초상 났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풍랑 만나갖고 저쪽에 산둥반도 쪽, 밑에 아래쪽 갔다가 삥 돌아왔어요. 표해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열알기 같은 건 청나라 갔다 온 거, 이런 것도 이제 기행문적이다.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앤린 나오고요. 대사께서 하면은요, 이건 뭐냐면 청해진을 만들었던 누구? 장보고예요.
장보고. 대사라는 것은 이제 이 장보고가 어렸을 때는요, 궁복이라고 아버지가 조금 천한 직업을 해요. 뭐 배 만들고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당나라로 가요. 거기서 싸움을 좀 잘했나 봐. 우리 옛날에 해신이라는 드라마 본 사람 기억나요? 네. 거기서 이제 장보고가 최수종이가 가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름 이제 장군을 합니다. 서주의 장군을 합니다. 이제 답이 이제 3번, 선택지 3번인가? 그걸로 나오는, 2번이구나, 2번. 무령군의 소장. 지금 말하면 대위에서 한 소령에서 소령급? 이 정도 될 것이다. 이제 외국인들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만든 뭐 용병 부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고 열심히 했어. 그리고 이따 돌아와. 와서 빨리빨리 내가 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828년에 흥덕왕 때 뭘 만들어요? 청해진을 설치합니다. 국가로부터 나름의 관직도 받습니다. 청해진 대사. 그래서 이 장보고가 활약을 했을 때 청해진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제주도가 여기 있으면 완도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 중국은요, 여기가 이제 당나라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를 건너갈 수 있는 큰, 쉽게 말해서 여객선이나 화물선 이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보고가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배운 거 있을 거 아니야? 배 만드는 그런 스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배 잘 만드는 사람도 이제 선배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청해진 여기를 거점으로 해 828년에 청해진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여객선도 운영을 한다고요. 왔다 갔다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해적소 소탕하고요. 그 다음에 화물도 운송하고 이런 중개무역하면서 돈을 많이 법니다. 문성왕 때 이 양반은요, 자기 딸내미를 갖다가 후궁으로 얹히려고 하다가 안 돼갖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846년 장보고의 반란입니다. 그때 이제 아웃됩니다. 누구한테? 송일국한테. 드라마상에서 그래요. 염장. 있습니까? 송일국 아니고 염장이라는 사람한테 암살당해요. 여기를 한단 말이야. 그때 일본 승려 앤린이 이 양반의 배를 타고 갔어. 당나라에 갔다. 통일신라 성덕왕 이후에 당나라에서 신라인의 집단 거리지 신라방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신라방 가운데 장보고가 만든 게 법화원이라는 신라원이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 양반은 이 입당구법 순례행기에서 장보고를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해요. 너무 많은 서포터 도움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장보고 땡큐 이러면서. 알겠죠? 당시에 법화원이라고 하는 장보고가 만든 이 절은 단순한 사찰의 의미라기보다는요, 당시에 신라인들이 거기 와서 정보도 습득하고 서로 이제 논의도 하고 또 이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간다든지 성당 간다든지 하면은요, 어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또 사적인 얘기도 하고 공적인 얘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법화원에서 했다. 이 법화원에서 여기서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가? 앤린이, 그러니까 장보고다. 법화원을 건립하고 이를 지원했다. 누가? 대사 장보고가. 두 번째, 당나라에 가서 서주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 줄 한번 쳐보시고요. 장군이 되었습니다. 자, 회역사, 견당, 매물사 등의 교역사절을 파견했다. 자, 회역사는 어디다가 파견한 거냐면요, 회역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회역사야. 회역사는요, 한마디로 회역사는 어디랑 신라랑 일본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겠어요? 택배 뱉다니까 양반. 그 다음에 견당 매물사는 이건 뭐야? 여기 신라랑 어디랑? 당나라랑 서로 주고받았던 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령군 대장이었어? 소장이었어? 그 다음에 회역사, 견당 매물사 이거 뭐지?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버리고 바로 4번 쳐다봐. 4번 할 거야. 822년 헌덕왕 때 웅주, 충남 공주입니다. 여기에서 김춘추 계열의 무열한계 후손 진골인데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켜요. 헌덕왕 때. 4번은 헌덕왕 때 김헌창의 반란입니다. 김헌창의 반란. 이 집안은 참 재밌는 집안이죠. 진지왕 때 성골에서 왕이 똑바로 못해갖고 잘리잖아. 화백회의에서. 그리고 성골에서 진골로 떨어져. 그리고 나서 요거하고 나서 자기 아빠 왕 못됐다고, 김수원이 왕 못됐다고 이것을 반란을 일으켰어. 아들내미도 반란을 일으켜요. 김범문이가 825년에 아들 너는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은 진골에서 육두품으로 또 다운돼요. 막아낀 집안이야. 맨날 다운만 돼. 이 집안은 무열한계. 정답 4번이다 라는 겁니다. 6번의 정답 4번. 자, 다음 문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7번 문제. 다음 가에서 이루어진 합의 제도를 시행한 국가. 이것도 이제 하 문제인데, 호암사에는 가라는 바위가 있다. 거기서 후보 3, 4명을 주면은 나중에 와서 이걸 뭐 한다? 누가 선출됐구나. 몇 년마다 선출할까요? 제가회의, 정사회의, 화백회의인데 3년마다입니다. 모두. 알겠습니까? 3년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서를 공부할 때는 제가회의 3년마다 대대로 선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백제나 신라도 마찬가지 3년마다다 라는 거 잡아두시고, 이거는 바위 암자가 보여요. 백제입니다. 백제 정사암회입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화백회의가 된다. 그러면 사영지란 말이 들어갈 거예요. 사영지. 예. 그리고 뭐 제가회는 말고도 제가회야. 고글에 이제 느낌 들 것이고. 백제 거만 고르면 됩니다. 자, 중앙정치에서 대대로가 나왔습니다. 시려관등이 나왔네요. 그럼 어디야? 고구려 즉이지? 고구려 제가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여 등급. 어떤 책에는 9등급이라고 나오진 않아. 근데 10 또는 14등급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건 우리 역사 말고 중국 역사서에서 이 고구려에 대한 중앙 관제, 이거를 여러 책에서 중구난방으로 막 써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딱 명칭을 뭐 10 딱 이렇게 안 잡고요. 9, 10, 뭐 14, 막 이런 식으로 잡으니까 숫자를 굳이 올려고 하지 말고 10 또는 14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예, 등급. 자, 이건 고구려 거고요. 기억은 고구려고. 2번, 중앙관청 22개 확대되고 수도는 5구, 지방은 5방이다 했습니다. 백제 성왕이지? 사비백제 시대. 그쵸? 성왕. 그리고 여러분들 5부는 고구려고요. 5부 5방. 방 하면 바로 한 글자 뭐 떠오를까? 방령. 거기에 도지사가 방령이야. 고구려는 5부 할 때 욕살 파견하고요. 지방에. 요즘 말하면 도지사 파견한다 이거에. 백제 같은 경우는 방령. 신라는 군주. 6부 5주 할 때 주자에 군주. 5방령 이렇게 외우라고요. 알았죠? 방령. 욕살 군, 뭐 방령 군주 이 양반들은요. 행정 플러스 군사까지 담당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백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16품에 관등제를 시행하고 품기에 따라 옷의 색깔을 구별했다. 자비청. 이건 백제 고이왕 때. 그러니까 한성백제 시기. 그때 백제 거지, 그지? 16관등. 니은디귿이 맞네. 자,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 통일신라 신문왕이죠. 그쵸? 자, 구주에 파견한 것은 도도. 2015년 국가직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소경이 파견한 것은요. 사신. 알겠습니까? 오소경이 사신 파견한다. 이 진골들만 파견하는 거. 요게 이제 사신 파견, 이게 2015년에 나왔었죠. 자, 미음에 중앙에 삼성육부 정당성 동글베기 쳐보고 대내상을 동글베기 쳐본다면 이거 뭐가 됩니까? 발해죠, 발해. 발해 문왕 때. 중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발해만의 독자적인 체제로 재구성한다. 육부의 이원적 체제 플러스 육부의 명칭의 유교적 명칭이다. 됐나요? 네, 발해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2번이 된다라는 것. 자, 8번 가죠. 다음 글을 쓴 사람, 또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인물 나와요. 신채호 한번 나왔고, 최치원, 최승우, 최원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장보고가 나왔고, 여기서 또 인물사에서 또 누가 나왔어요? 목민심서가 나옵니다. 정약용이 나오네요. 자, 이를 심서라 하였다. 거기서 우리는 잡을 수가 있는데, 지방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양반 1801년에 신유박해로 유배가죠. 어디로? 전남 강진으로 유배갑니다. 여기서 목민심서를 씁니다. 지방관이 지켜야 될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럼 이건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이거는 뭐야? 실학자들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서를 주장했다. 지전서를 주장한 양반 최초가 중요합니다. 홍대영 아니야? 김석문 되겠습니다. 김석문. 알겠어요? 김석문이다. 성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석문이니까 뭐야? 스톤게이트. 뭔 소리입니까? 그냥 그렇다고. 성 아니고 석문이라고. 김석문이고요. 자, 농가집성은 뭐야? 효종 때. 신속이죠, 신속. 조선 정기의 농서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양법에 대한 소개를 제대로 해놨고요. 예, 신속의 농가집성. 여러분들 우리 공부할 때 뭐 했습니까? 농상집요, 농사직설, 농가집성 이런 거 했었죠. 그때 신속입니다. 신속. 홍역 관련 의서인 마과회통을 저술하였다. 됐나요? 이게 정약용이에요. 마과회통. 이 정약용의 마과회통은요, 제너의 종두법이라는 것도 여기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남양주 출신의 정약용의 이 양반이 영정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잖아요. 인터넷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얼굴에 홍역, 천연두 자국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려놨어요. 우리나라 그 초상화나 이런 거는 매우 사실적으로 그래요. 유럽의 왕들은 되게 멋있게 그리는데 우리는 진짜처럼 그립니다. 알겠어요? 이랬을 때 자기 아들들 한두 명도 홍역 때문에, 천연두 홍역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겠지.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이 그런 질병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홍역에 대한 예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걸 만들어냈다고요. 마과회통. 알겠어요? 네. 또 박제가라는 인물과 함께 종두방서 이것도 만듭니다. 이것도 천연두 예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종두방서 같은 경우는 정약용이랑 박제가랑 이 제너의 종두법을 실제 실행에 옮겨보려고 뭐 임상 실험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